안녕하십니까. 자, 2024년 11월 달입니다.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1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역마살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뭐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 해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활동성으로 인한 피곤도 좀 많이 누적될 수 있겠고, 또 항시 분주한 그런 타입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 그 역마살 운에서는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, 출장이나 여행 같은 이런 일도 많을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그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고, 또 피곤의 누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수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역마살이 좋은 기운으로 발현하게 되면은 여행 나들이 중에 인연이 닿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겠고, 또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실마리도 좀 찾을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소띠분들의 그 11월 달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4세 64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으로 충이 오고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좀 따르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신다면 오히려 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합니다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기복과 부침도 좀 따를 수 있겠고, 또 혼돈과 착각도 좀 따르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목욕지다 보니까 이성관계에 관심도 좀 상당히 크지만은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든 시기니까 이성교제는 조금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도 많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6세 76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정도의 기운으로 봅니다.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소강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지만은 아직은 모태에서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든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28세 88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역시 태지죠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결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태지에 속하죠. 태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. 자, 40세 100세 되시는 분들 얼축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좀 줄어들고 욕망과 의욕이 부족해 가지고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 그 운세가 사지에 오게 되면은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당길 수 있겠고,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나 반목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듯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신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52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자신이 리더가 되어 가지고 주변을 통할해 나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만사가 풍요롭고 안정된 축제의 시기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1월 한 달 동안 소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2일날 연살에 이렇게 원진이 오는 그런 기운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
도화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뭐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뭐 이성교제가 좀 많을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인데, 이렇게 운인설이 오다 보니까 뭐 그런 와중에 다소 갈등, 시비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3일날 월살의 충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별일 아닌 일도 좀 서운하거나 섭섭하게 느껴지기 쉬운 자 그런 기운인데, 이렇게 충이 오다 보면은 부부간의 불화나 갈등, 각종 사고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일날 장승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인데, 이렇게 삼합까지 오다 보니까 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의 도움까지 있는 대결한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6일날 반한살의 지지가 형이 됩니다. 이렇게 촉술형이 되죠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을 조금 마무리하고 좀 쉬는 단계일 수 있겠는데, 이렇게 형살이 오다 보니까 건강관리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8일날 육해살의 방합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기운인데,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좀 성취시키고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밑에 보이는 이 부분은 천을 기인하고 천간합, 육합, 삼합 같은 저런 기운들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천을 기인 같은 경우는 크로바 된 거 있죠, 그죠? 이렇게 크로바 된 거, 이런 것들이 천을 기인입니다. 이 천을 기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누군가가 손잡을 사람이 있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. 말씀드리지 않았던 경우 문창성이 있습니다, 그죠? 여기 연필처럼 생긴 거, 이런 게 문창성입니다, 그죠? 이렇게 문창성 같은 경우에는 학업운이 상당히 좋은 시기라 가지고 뭐 공부를 하거나 시험 준비하는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고, 뭐 운전면허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시험 보러 갈 때 이런 날 좀 선택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여기 압록 있죠, 그죠? 여기 압록,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압록입니다, 그죠? 이렇게 압록,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압록인데, 이런 압록 부분에서는 뜻밖의 그 재물이나 아니면은 금전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 부친이 친구한테 용돈 주면서 나한테도 주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여기 백호살이 있습니다, 그죠? 붉게 된 요 별표가 백호살인데, 이렇게 백호살이 오는 때는 교통사고 같은 거, 각종 사고수, 불화, 갈등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공망 같은 경우에는 원어된 요 부분인데, 이런 날은 자신의 그 노력에 비해서 뭐 결실이 좀 부족하다,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신축년생들은 어떻습니까? 여기 천을 기인 오는 날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. 자, 힘든 순간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압록은 뜻밖의 도움이나 재물운이 오는 그런 기운이다. 자, 문창성 같은 경우에는 학업운이 좋은 시기고 또 시험운이 좋으니까 뭐 시험을 보거나 뭐 하다못해 맞선을 보더라도 이런 날이 좀 낫겠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. 요 도화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이나 데이트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그런 때 요런 날 선택하시면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 공망 같은 경우에는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좀 부족하니까 뭐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하시면 좋겠다,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백호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교통사고나 부부간의 불화, 갈등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신축년생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. 자, 그 다음 기축년생들 기본적인 거는 똑같고요. 자, 여기 어떻습니까? 중요한 날 이렇게 돼 있죠, 그죠? 자, 천을귀인, 압록, 문창, 그 다음에 도화, 공망, 백호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정축년생들입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정축년에 태어나신 분들 보시면은 원래 그 백호살이 뭐 갑진, 을미, 그 다음에 정축, 무진, 그 다음 임술, 개축 그 정도가 백호살인데, 본인이 정축이니까 본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백호살에 해당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백호살하고 충이 되는, 이렇게 충미충이죠, 그죠? 이렇게 충이 되는 이런 때도 백호살이 발동하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3일, 그 다음에 여기 15일, 그죠? 15일, 18일, 그 다음에 27일, 24일 이런 정도가 백호살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을축년생들입니다. 천을귀인, 압록, 문창, 도화, 그 다음에 공망, 벽호살 이런 정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4년 11월 한 달 동안에 그 소띠분들의 11월 달 월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